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 거라고 하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안으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언론사와 신년 대담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 구상 밝히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의 경위를 설명을 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또 이런 논란이 다시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제2부속실 설치, 또 특별감찰관 임명 같은 제도적인 보안 장치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해서 접근한 거고 이건 몰래카메라였고 정치 공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김 여사가 피해자다 이런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앞에서 직접 설명을 하되 김 여사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게 그저 사과, 설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명품백 관련된 것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찰 수사를 해야 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전에도 수천만 원짜리 보석을 해외에서 착용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라고 했는데 빌린 것 자체도 뇌물죄가 적용된다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 여사가 지난해 7월 순방 도중에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매장을 찾아서 쇼핑했다라는 현지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도 그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송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호객행위라고 하고 또 거짓 해명을 하니까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런 거짓이 반복돼서 결국 불법 행위를 자행하게 되는 거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번 일로 불거진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에 대한 보강압책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고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김경률 비대위원. 그래서 이 갈등의 봉합책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일각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사퇴 의사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비대위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런 김 의원 사퇴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고요.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빗대서 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 오늘 회의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그리고 그 양양자 대표가 이른 당입니다.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이 합당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또 양향자 의원이 대표인 한국의 희망 이 두 당이 합당을 선언하면서 제3지대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양향자 의원이 어제 오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이고 한국의 희망이 개혁신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당을 선언했는데요. 함께 참석한 이준석 대표도 오늘부터 실무협의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당 절차 완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함께 공약들도 내놨죠? 맞습니다. 총선 앞두고 이 대표와 양 대표가 제3지대 연대 속에서 긴밀하게 교류를 해왔는데 이 두 신당의 상징 색도 주황색으로 같습니다. 합당 선언을 하면서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 산업 벨트 K-네옴시티를 건설하고 또 첨단 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한 뉴히어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과학기술 부총리도 신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다른 제3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미래 대연합 역시도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신당이죠.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민주당의 탈당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이 함께 창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새로운 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미래대연합과의 협력관계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월 초에 하나의 당을 창당하는 걸 목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오늘까지는 시도당 창당대회 따로 하더라도 27일 광주시당부터는 가급적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래대연합 측에서는 김종민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의 통합을 목표로 이낙연 위원장의 새로운 미래와 공동창당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얘기도 좀 관심 많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그 처리를 두고서 여야가 협상을 했는데 결론이 좀 나왔습니까? 여야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을 논의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 3시부터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이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논의를 했는데요. 양측의 이견만을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본회의 전까지는 협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지만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예. 대통령도 뭐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유예 법안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2022년부터 시행이 됐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이나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그 중대재해 사고로 규정하고 이게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인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유예가 처리가 오늘 본회의에서 되지 않으면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전면 적용되게 됩니다. 아, 당장 그렇게 되는 거군요. 정부가 지금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정부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했는데요. 먼저 GTX로 수도권의 출퇴근을 모두 30분 이내에 가능하게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GTX 최초로 A 노선의 수서 동탄 구간 예정대로 올해 3월에 개통하기로 했고요. 파주 운정부터 서울역 구간은 연내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2028년에는 A 노선 전 구간을 완전 개통하게 됩니다. GTX B 노선은 2030년에 또 C 노선은 2028년에 각각 개통할 예정입니다. GTX ABC 노선의 연장도 추진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GTX DEF 노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새롭게 반영을 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구간별 개통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은 다 이 수도권인데요. 지방에도 급행 철도 사업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통 격차가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방 대도시권에는 GTX와 같은 수준의 광역 급행철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 세종, 충북 권역에서는 가칭 CTX라고 불리는 광역 급행철도 선도 사업이 추진되고요. 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같은 다른 권역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급행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새롭게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